네, 이번 주 복습 영상의 주제는 이제 물체 운동 파트입니다. 물체 운동은 이제 공식적으로 분류되기로는 이제 물리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 거속시 이제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고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통 요거 이제 위주로 배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얼마나 잘 파악하고 문제에서 해석해낼 수 있느냐가 요 파트의 이제 점수를 판가름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단위 환산이죠, 그렇죠? 단위 환산은 뭐 별게 아니라 속도가 미터 퍼 세크로 나오거나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나왔을 때 누가 더 빠르고 느린지 판단하는 게 단위 환산 문제고, 두 번째가 뭐냐면 등속 운동 문제입니다. 등속 운동 문제가 있는데, 이 등속 운동 문제는 뭐냐면 속도가 계속 일정한 운동이죠, 그렇죠? 계속 이렇게 쭉 일정한 운동이 등속 운동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속도가 변하는 운동입니다. 이때 뭘 써야 돼요? 바로 나와 있는 평균 속력을 써야 되죠.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죠, 그렇죠?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 해주셔도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는 언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는 말이 이제 문제 언급이 됐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요 세 포인트 말고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보시면 아래쪽에 뭐 관성이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개념적으로 나오는 거고 문제를 막 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지해 있는 물체, 여러분이 버스에 탔는데 갑자기 급출발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지금 버스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건, 지금 버스라기보단 사람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가 이쪽으로 가속하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람은 내가 여기 멈춰 있으면 멈춰 있으려고 해서 버스가 확 가속을 하면 나는 멈추려고 그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얘가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버스가 딱 멈춰버리면 얘는 앞으로 가려는 성질 때문에 앞으로 기울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뒤로 기우는 거죠, 그렇죠? 요 상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관성을 느낄 일이 많기 때문에 요거 그냥 그런 느낌을 살려서 푸시면 되고, 개념이나 이런 거 뭐 힘 나오지만 힘에 대해서도 파악하실 필요가 없고, 어디 쪽으로 끌려가는지만 보통 판단을 하셔도 충분한 문제들이 나올 거고요. 관성은 절대로 어렵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물리 1에서도 어렵게 못 나와요. 얘는 물리 2 정도 돼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세 포인트를 잘 파악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거속시를 거의 자유자재로 쓸 수 있죠. 뭐 때문에? 수학 때문에. 그 여러분들은 이제 미지수를 쓰는 것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것도 수학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은 안 되고, 문제를 얼마나 잘 해석을 하고 파악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공이 움직이는 거랑 시간 기록계, 요것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문제도 잘 보셔야 되고,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다, 이거 너무 기본이고요.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이동거리다, 요것도 기본입니다. 요 부가적으로 문제 응용될 수 있는 포인트 3개, 문제에서 출제되는 포인트 3개, 이렇게 딱 6가지만 짚고 넘어가시면 끝나지만, 여기가 생각보다 학생들의 수준이라고 하면 좀 말이 그렇고 실력 차이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제 여기 보시면 성광사진이 있는데, 이건 점이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점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 기록계는 여러분 시간 기록계라고 문제에 나오지 않으면 모든 점은 이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점 그림이 다 나왔다고 무조건 시간 기록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단어에 언급이 있으면 이걸 시간 기록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점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점이 움직이는 거랑 종이가 들어가서 점을 찍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을.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너무 이렇게. 그러면 점이 이동하는 거면 속도가 줄어드는 거고요. 만약에 종이가 들어가는 거라면 속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서로 반대입니다. 절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 기록계 타점계다 이런 말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종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모든 이런 점이 찍혀 있는 종이 모양은 뭐다? 아, 점이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문제도 많은데 제가 또 문제를 따로 준비한 게 있어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건 이제 제가 최상의 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봅시다. 문제가 몇 개 없어요, 해당되는 게. 중등 과정은 요거보다 더 많이 배워서. 1번 보겠습니다. 제가 1초 잠깐 멈출게요. 자, 풀어봤죠, 그쵸? 자동차 A, B가 동시에 P점을 각각 100과 80의 속력으로 통과했대요. A가 Q지점을 통과하고 3시간 뒤에 B가 Q지점을 통과했대요. 그러니까
A가 지금 100km로 가고 B가 80km로 갔는데 P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Q 지점이 있는데 얘가 여기서 동시에 출발합니다. 출발했을 때 A는 더 빠르고 B는 느리죠, 그쵸? 근데 4시간 뒤에 B가 Q 지점을 통과했대요. 그러니까 A가 도착을 하고 3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B가 그제서야 도착을 한 거죠, 그쵸? P와 Q 지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토탈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토탈 시간을 X라고 하고 B가 얼마 만에 옵니까? X 플러스 3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따지고 보면 이동거리가 어때요? 같죠? 같기 때문에 이동거리 뭡니까? 시간 곱하기 속력이기 때문에 X 곱하기 100 해주면 A의 이동거리고 X 플러스 3 곱하기 80 해주면 뭐예요? B의 이동거리니까 이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어보면 20X가 240이죠, 그쵸? X가 얼마입니까? 12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P와 Q 지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지금 X가 제가 뭘 구한 거죠? X가 시간이죠, 그쵸?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12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X에다가 12를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전체 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2번 12 곱하기 100이니까 1200km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또 한번 가볼게요. 유진이는 휴일에 아빠와 함께 등산을 갔다. 산을 올라갈 때는 3km, 올라갈 때 3이고요. 내려올 때 4다. 이동하는데 총 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동 거리가 10km라면 유진이가 내려간 거리로 오른 것은, 자 그러면 내려간 거리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내려간 거리를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총 3시간인데 내려갈 때 X만큼 썼으니까 올라갈 때는 3-X겠죠, 그쵸? 그러면 3-X 곱하기 3, 그 다음에 4 곱하기 X, 이게 얼마입니까? 토탈 10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 정리해주면 9 플러스 X는 10이죠. X는 얼마입니까? 1입니다. 1. 그러면 총 3시간 중에 1시간 동안 내려온 거고 2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올라간 거겠죠, 그쵸? 내려간 거리, 총 이동 거리가 10km일 때 내려간 거리는 내려갈 때 4km/h의 속력으로 1시간 갔으니까 내려올 때 높이는 4입니다. 예, 문제가 가만 보면 좀 반복이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데 잘 보세요. A를 90km/h의 속력으로 통과한 자동차의 속력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여 이렇게 쭉 직선으로 증가해서 6분이 지난 다음에 얼마가 됐습니까? 90이었는데 130이 됐죠. 그 다음에 6분 동안 일정하게 쭉 간 겁니다. 일정하게. 네, 마저 다시 해봅시다.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좀 편합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편한데 이런 식으로 물리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프를 그려야지 좀 더 풀이가 편안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다리꼴로 나오죠, 그쵸? 속력 시간 그래프가. 근데 속력 시간 그래프가 사다리꼴로 나왔다고 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때 이 높이를 40km/h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기 6분 동안 130km 유지했죠, 그쵸? 그러면 130km/h로 6분이니까 6분은 얼마예요? 0.1h죠, 그쵸? 그러면 총 13km 가게 되는데 이걸 높이를 40으로 잡고 만약 6분으로 풀어버리면 4km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나와야 안 나와요? 이동거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다리꼴의 밑면의 넓이 구하는 건 언제 써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 아래 값이 0일 때만 가능한 거고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제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할 때는 뭐 쓰면 된다고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하면 평균 속도가 나오게 되고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뭐가 나옵니까?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전체 이동 거리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 요 구간의 이동 거리가 13k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구간은 평균 속도가 90 더하기 130은 220이고 나누기 한 110이죠, 그쵸? 110으로 6분 총 10분의 1만큼 갔으니까 11km고 여기도 11km죠, 그쵸? 그럼 이동거리 다 구하시면 총 얼마입니까? 22에다가 13이니까 35km를 가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에 간 겁니까? 총 18분이니까 18분은 얼마예요? 10분의 3시간이죠, 그쵸? 그렇게 되면 요거 번분수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3분의 350km/h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사다리꼴의 넓이를 함부로 구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 문제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나올 만해요. 충분히 나올 만한데 이걸 그냥 멋대로 40으로 놓고 푸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알려드리기 위한 거고, 제가 알려준 팁을 어떻게 쓰면 될지, 제가 이 팁을 대체 왜 알려줬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갈게요. 네, 맞아 봅시다. 지금 보시면 A, B가 나와 있는데 2초 후에 A는 B보다 4m 앞서게 되고요. A, B가 속력이 2대1이다 나와 있는데, 이건 간단합니다.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직선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등속운동 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시간 이동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곧 속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X축 중간에 같을 때 요렇게가 뭐가 돼야 돼요? 1대2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동거리가 2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A가 B보다 4m 앞선다 라고 했으니까 확실한 건 A는 B에다가 4를 더 앞선 거죠. 그쵸? 근데 지금 요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게 아니라 이렇게 쓸 수 있죠. A란 값은 이제 이 전체 값이잖아요. 그쵸? B란 값이 전체 값이고, 그래서 요건 이렇게 쓰는 게 괜찮은데, 이 증가량 따질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A란 값과 B란 값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 증가량과 요 증가량은 지금 보시면 2가 전제가 돼 있어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기 증가량은 B-2고요. 여기 증가량은 A-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증가량은 A-이에요.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를 계산하실 땐 그냥 AB라고 하시면 안 되고 2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A-2, B-2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B-2에다가 2배를 한 게 A-2가 되겠죠. 왜냐면 2대 1이 돼야 되니까. 그쵸? 요걸 계산을 해주면 2B-4는 A-2인데 A가 뭡니까? B 플러스 4죠. 그쵸? 그러면 B 플러스 2는 2B-4니까 넘어주면 B는 얼마가 됩니까? 6이 됩니다. 6. 그래서 여기 6이 되고요. A는 보나마나 B 플러스 4니까 1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 속력 보시면 B는 지금 2초 만에 얼마를 갔습니까? 4를 갔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2 나누기 6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동거리는 애초에 2부터 시작해서 6까지 갔으니까 4만큼만 이동한 거죠. 전형적으로 이제 헷갈리게 하는 보기고, 출발한 지 4초 후 A는 B보다 8m 앞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출발한 지 2초엔 이제 4m 앞서게 되는데, 그럼 계속 가봅시다. 그러면 4초가 지나면 얘는 지금 속도가 예를 들어서 B의 경우에는 2초 동안 얼마 갑니까? 4가고요. A는 2초 동안 얼마 가요? 8을 가죠. 그쵸? 그래서 얘는 4m/s고 얘는 2m/s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하면 얘는 지금 얼마만큼 앞서게 되냐면 8초 후에는 A는 4m/s니까 16을 갈 거고요. B는 4초 후에 8을 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입니까? 서로 8m가 앞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내주시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얘네 둘의 속도 차가 얼마예요? 2m/s죠. 그쵸? 그러면 2m/s의 속도 차로 4초 가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8m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5번으로 내주셔도 돼요.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보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문제가 워낙 어렵고 또 소재도 복잡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다 보니 이게 좀 쪼개진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속력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그럼 밑면적이 뭡니까? 바로 기계적으로 이동 거리가 되겠죠. 그쵸? 1번 이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45다. 자, 그러면 속도가 0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시간이 4죠. 그쵸? 시간이 4고 속력이 10인데 4 곱하기 10 이렇게 바로 하지 마시고, 윗면의 길이가 2, 아랫면의 길이가 7, 둘이 더하면 9 곱하기 높이가 10 나누기 2분의 1 하면 45 바로 나오죠. 그쵸? 맞는 말이고, 평균 속력은 2.5다. 자, 0에서 4까지 평균 속력 일정하게 쭉 증가했죠. 그럼 바로 속력은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0에서 4초까지는 처음 속도가 0, 나중 속도가 10 나누기 2 하면 5입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등속 운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는 20이다. 자, 요 넓이가 얼마냐? 아래가 2, 위에가 10, 20 맞고요.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맞고요. 이 그래프가 직선이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0에서 4초 동안 운동 방향 같은 방향으로, 그쵸? 속도가 쭉 증가했다는 건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고 난도 문제까지 한번 봤고요.
이 파트는 문제를 많이 푸시는 게 중요해요. 암기할 내용 많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좀 쉬운 문제도 한번 몇 개 풀어봅시다. 너무 어려운 것만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1번에 S만큼 떨어져 있던 A와 B는 각각 2와 3의 속력으로 직선상에서 움직여서 서로 달리기 시작했다. 20m를 A가 20m를 이동하여 B를 만나게 되었다면 A, B가 떨어져 있던 거리는 얼마냐? A가 20m 이동했대요. 그러면 자, A가 20m 이동했다는 건 시간이 얼마만큼 지난 겁니까? 얘가 2m/s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였으니까 얘가 10초 지난 거죠. 그렇죠? 그럼 얘도 10초 지났겠죠. 그러면 A가 1로 20, B가 1로 30 해서 만나게 됐으니까 총 토탈 거리는 얼마입니까? 50입니다.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훨씬 간단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방금은 이제 중등 내용, 중등 수준의 최고 난도 문제고 이거는 생각보다 좀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몇 개만 더 풀어볼게요. 네, 보시면 A와 B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간이 5고 속력이 10이죠. 그쵸? B가 몇 초 이동한 거리는 일정하다. 이건 등속 운동일 때 얘기인데 속도가 변하고 있으니까 옳지 않고요. B와 같은 속력의 예로 무빙워크, 무빙워크는 A처럼 등속 운동하는 겁니다. 5초 동안의 평균 속력, 지금 직선으로 쭉 지나가고 있죠. 뭐 점선이나 직선이나 직선의 개형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0에서 10초까지 평균 속력은 0 더하기 10 나누기 5 맞습니다. A의 10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2m/s다 라고 나와 있는데 A는 지금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라뇨. 평균 속력은 10m/s겠죠. 그렇죠? 등속 운동이니까 이렇게 내주시면 되고 너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요거 하나 봅시다. 등속 직선 운동의 예를 고르시오. 속력이 일정한 게 등속 운동이죠. 그렇죠? 맞는 말이고 시간 이동 그래프에서 직선인 것도 등속 운동입니다. 얘는 정지한 거고요. 얘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고 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제가 얘기했죠. 시간 타점계란 말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게 지금 종이가 들어가면서 여기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여길 찍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운동 방향이 이거니까 이렇게 찍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1등이고 요게 5등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건 틀린 보기고 요거 그래서 DDB 골라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그래프 문제들은 어려운 거 훨씬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이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뭐 자유낙하까지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 요 그림 한 번만 봐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쇠구슬과 깃털이 동시에 떨어질 수 있는 건 우리가 중력은 가속도를 만듭니다. 가속도가 뭐냐면 우리가 높이서 떨어지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도가 변하는 걸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데 중력은 어떤 물체이든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하게 된다면 얘네들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다만 그렇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공기 저항이 얘가 더 작고 얘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천천히 떨어지는 거지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하면 둘 다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 요 개념만 하나 그냥 암기하고 가세요. 암기. 여기서는 더 깊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중학교 가서 배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복습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